동서는 애도 없는데 돈 쓸 데도 없잖아. 어머님 크루즈 여행비 2천만 원, 동서가 다 결제해. 뻔뻔하게 청구서를 들이미는 얄미운 형님의 콧소리에 제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결혼 10년 차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당하며 시댁의 현금 인출기이자 호구로 살아온 지난 세월. 형네 부부 앞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찌질한 남편에게도 드디어 오만 정이 다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굴레를 미련 없이 집어 던지고 악착같이 모은 비상금으로 친정엄마와 훌쩍 제주도로 떠나버렸습니다. 지긋지긋한 10월드의 뒤통수를 완벽하게 후려친 10년 차 며느리의 통쾌한 반란극,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이지만 저는 남편이 아이를 원치 않아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자기 아들이 원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저에게 핀잔을 주곤 했죠. 애도 없는데 집에만 있으면 뭐하니? 생산적인 일이라도 해야지. 시어머니의 은근한 무시와 핀잔을 견디다 못해 시작한 동네 학원 파트타임 강사일. 벌써 몇 년째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네요.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물차 운전을 하느라 하루 종일 시달렸는지 얼굴이 파김치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여보 왔어? 많이 피곤하지? 나 먼저 씻을게. 죽겠다 진짜. 안쓰러운 마음에 서둘러 가스불을 켜고 남편이 좋아하는 찌개를 데웠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술 막 뜨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식탁 위에 올려둔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화면에는 큰형이라는 글자가 떡하니 떠 있었죠. 형? 나 지금 막 밥 먹으려고. 야, 긴급한 콜 들어왔는데 너가 한번 나가주라. 수화기 너머로 아주버님의 큰 목소리가 거실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남편은 들고 있던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허둥지둥 일어났어요. 알았어. 지금 바로 나갈게. 당신 밥 한 술도 못 떴잖아. 아주버님이 이번에는 가시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형 성질 알잖아. 그냥 내가 한번 갔다 오는 게 편해. 금방 갔다 올게.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낮 없이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형 앞에서는 왜 저렇게 한없이 작아지는 걸까요? 아주버님의 부름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남편의 그 호구 같은 모습에 가슴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식어가는 찌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얄미운 큰형님이었습니다. 네, 형님. 어머, 동서 목소리가 왜 그래? 피곤해? 형님 특유의 그 콧소리 섞인 하이톤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주말 어머님 생신이잖아. 네, 알고 있어요. 동서도 알다시피 나 이번 주 엄청 바쁜 거 알지? 애들 학원 픽업에 내 개인 스케줄까지 꽉 찼어. 네. 그러니까 어머님 생신 식당 예약은 동서가 좀 해. 네. 제가요? 그래, 어머님 고기 좋아하시잖아. 동서가 그 좀 분위기 좋고 고급스러운 한정식집 같은 데로 잘 알아봐. 형님, 저도 학원 수업 때문에 바빠서. 에이, 동서는 파트타임이잖아. 나보다 시간 널널하면서 뭘 그래?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도 잊지 말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과일 듬뿍 올라간 비싼 걸로 사와. 저기, 그럼 비용은? 어머머, 동서.
설마 지금 나한테 돈 내놓으라는 건 아니지? 이번엔 동선이가 쏘는 걸로 해 호호. 일방적으로 폭격을 퍼붓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은 채 뚝 끊어져 버린 전화. 결국 비용도 예약하는 수고로움도 은근슬쩍 저에게 다 떠넘긴 겁니다. 매번 이런 식이지만 맏며느리라는 유세에 눌려 꼭 참을 수밖에 없는 제 처지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 내가 참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며 억지로 분을 사겼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생신 당일이 밝았습니다. 형님의 일방적인 통보 덕분에 저는 며칠 내내 머리를 싸매야 했죠. 제가 예약한 식당은 한우고깃집이었습니다. 여보, 옷 좀 잘 집어넣어. 알았어. 근데 우리 너무 좀 일찍 도착한 거 아니야? 우리라도 일찍 오면 좋지 뭐. 형님네는 또 늦을 게 뻔한데. 그건 그래. 형수님이 시간 약속은 좀. 말끝을 흐리는 남편을 보며 저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당 룸에 도착해 세팅을 확인하고 있자니 곧이어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오냐? 근데 큰애네는 아직 안 왔니? 네, 오고 있는 중인가 봐요. 쯧쯧, 하여간 걔네는 맨날 바빠서 탈이야.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타박하면서도 큰아들 내외를 기다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30분이나 훌쩍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드디어 룸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룸문이 열리자마자 강렬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용실에서 막 세팅하고 온 듯 화려한 모습의 형님이 등장했죠.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왔니? 네, 어머님. 차가 어찌나 막히는지 중간에 돌아버리는 줄 알았지 뭐예요. 명품 로고가 커다랗게 박힌 가방을 테이블 위에 보란 듯이 올려놓으며 형님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아주버님은 뒷짐을 진 채 거들먹거리며 자리에 앉았죠. 형 왔어. 남편이 허리를 굽실거리며 다급하게 아주버님을 챙겼습니다. 그래. 빨리 고기부터 올리자. 배고프다. 아주버님의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은 재킷을 벗어던지고 집게를 들었습니다. 불판 위로 질 좋은 소고기를 올리며 굽느라 남편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죠. 가족끼리만 모인 오붓한 식사 자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형님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어요. 어머님, 제가 이번에 백화점 라운지에서 한참을 떠들던 형님의 시선이 슬그머니 저를 향했습니다. 어머, 동서. 네, 형님. 동서는 애도 없는데 옷이 그게 뭐야? 순간 젓가락을 쥐고 있던 제 손에 꼭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생신인데 좀 화사하게 입고 오지. 나처럼 관리 좀 하고 살아. 학원 알바하느라 바빠서 꾸밀 시간이 없나? 형님의 입가에 묘한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동서도 이제 나이 생각해서 피부과도 좀 다니고 그래. 그러다 훅 간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형님의 그 뼈 있는 후려치기를 가만히 듣고만 계셨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큰며느리의 화려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실 뿐이었죠. 여보, 고기 탄다. 빨리빨리 좀 뒤집어.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고기 굽느라 정신이 빠져 형님과 아주버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차가운 물만 들이켰어요.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오마. 마침 저도 화장실이 가고 싶어 시어머니와 함께 나왔습니다. 볼일을 마친 후
손을 씻고 있는데 손을 닦고 거울을 보시던 시어머니가 불쑥 푸념을 늘어놓으셨습니다. 휴, 그래도 맏며느리가 최고다. 네. 저렇게 번듯하게 꾸미고 다니니 어딜 내놔도 보기 좋잖니. 아, 네, 그렇죠. 나한테 용돈 한 푼 안 줘도 큰애니가 저렇게 든든하니 그걸로 된 거지 뭐. 시어머니의 혼잣말 같은 그 한마디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용돈 한 푼 안 줘도? 머릿속에서 커다란 의문표가 떠올랐죠.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가 말이냐?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어머니한테 용돈 한 푼도 안 드린다고요? 그래. 명절 때 빼고는 국물도 없다. 아주 지들 살기 바빠서 애미는 안중에도 없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강한 의구심이 솟구쳤습니다. 어라? 남편이 분명 아주버님이 매달 50만 원씩 형님 통에 드린다고 했는데 왜 어머님은 한 푼도 못 받으셨지?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푼도 못 받으셨다니요. 형님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게 분명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로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사는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소고기가 지나간 빈 접시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정중하게 다가와 계산서가 끼워진 작은 가죽 빌지를 테이블 구석에 살포시 내려놓았어요. 순간 룸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자기 자랑을 늘어놓던 형님 부부는 빌지 앞에서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형님은 애써 시선을 피하며 핸드폰 액정만 뚫어져라 쳐다봤고 아주버님은 이쑤시개를 물고 먼 산만 바라보더군요. 그 기가 막힌 눈치 게임 속에서 먼저 안달이 난 건 역시나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슬그머니 양복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가는 게 보였어요. 여보. 저는 다급하게 책상 아래로 손을 뻗어 남편의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밥값은 분명히 형님이 우리한테 쏘라고 떠넘겼었지만 화장실에서 50만 원 삥땅의 진실을 알고 난 직후라 도저히 이대로 계산하게 둘 수가 없었거든요. 아야. 남편이 움찔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절대 지갑 꺼내지 마. 저는 눈에 힘을 팍 주고 남편에게 무언의 압박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이 헛기침을 하며 남편을 힐끗 쳐다보자 상황은 끝나버렸죠. 형? 내가 계산할게. 뭐냐? 잘 먹었다. 남편은 제 허벅지 꼬집기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국 찍소리 한번 못 해보고 자기 카드를 꺼내들고 룸을 나섰습니다. 저 호구 같은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분통이 터져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결제가 끝나고 후식으로 달콤한 수정과와 과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디저트를 한 모금 마시던 시어머니가 대뜸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시는 겁니다. 하, 참 부질없다. 갑작스러운 한숨에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시어머니께 쏠렸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고기 맛이 별로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내 초등학교 동창 숙자 알지? 그 기집애는 이번 생일에 자식들이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보내줬다더라. 순간 룸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크루즈요? 그래. 몇 천만 원짜리 호화 유람선 타고 유럽 바다를 돌아다닌다며 아침부터 어찌나 유세를 떨던지. 시어머니는 원망 섞인 눈빛으로 우리 부부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나는 생일날 고작 고기나 얻어먹고 앉아있는데 말이다. 자식 농사 헛지었어. 가시돋친 시어머니의 신세 한탄에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 역시 입술을 꾹 깨문 채 M1 수정과 잠만 만지작거렸죠. 그놈의 숙자, 아줌마 이야기는 시어머니의 단골 레퍼토리였지만 오늘따라 유독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흐르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먼 산만 보던 형님이 갑자기 테이블을 탁 치며 활짝 웃는 얼굴로 치고 나왔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걱정이세요? 응? 그게 무슨 소리냐?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그까짓 크루즈 여행, 저희가 보내드리면 되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냐? 너희가 나를 크루즈 여행 보내준다고? 그럼요. 어머님 평생 고생하셨는데 그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요? 걱정 마시고 당장 내일 숙자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자랑부터 하세요. 형님의 호기로운 선언에 시어머니는 방금 전까지 울상이던 얼굴이 활짝 펴지며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다. 내가 이래서 널 제일 예뻐하지. 에이, 어머님도 참 당연한 일인걸요. 호호. 시어머니와 형님은 서로 손을 맞잡고 하호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버님도 옆에서 헛기침을 하며 거들먹거렸고 제 남편은 그제야 안도한 듯 헤헤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룸 안에서 오직 저 혼자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대 몇십만 원 내는 것도 아까워서 이쑤시개만 만지작거리던 형님 부부였습니다. 어머니 용돈 50만 원까지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람들이 수천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린다니요. 형님의 그 환한 웃음 뒤에 무언가 시커먼 꿍꿍이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화기애애한 룸 안의 공기 속에서 저는 왠지 모를 강한 불안감에 휩싸인 채 형님의 붉은 입술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식사 모임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보, 형수님이 퇴근하고 카페로 좀 나오라는데 남편의 말에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불안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을까요? 약속 장소인 동네의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창가 자리에 다리를 꼬고 앉아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형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형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머, 동서 왔어? 빨리 앉아봐.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형님은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빳빳한 종이 위에는 유명 여행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지중해 초호화 크루즈 14일 패키지. 서류를 훑어내려가던 제 두 눈이 특정 항목에서 크게 벌어졌습니다. 형님, 인원이 왜 3명이에요? 어머니 혼자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우, 어머님이 혼자 가시면 심심하시잖아. 형님은 태연하게 빨대를 물며 대답했습니다. 마침 시이모님 두 분도 바람 쐬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예약했지.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맨 아래 찍힌 총결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 숫자 0이 도대체 몇 개인지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2천만 원이요? 그래, 좋은 코스로 예약하느라 조금 썼지. 아니, 이걸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이유가 왜긴 왜야 결제하라고 부른 거지. 너무 당당한 형님의 태도에 저는 하마터면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형님, 그날 식당에서는 형님 부부가 보내드린다고 큰 소리 치셨잖아요. 어머, 동서. 말은 똑바로 해야지. 형님이 탁자에 팔을 괜 채 얼굴을 들이밀며 얄밉게 속삭였습니다. 우린 애들 둘이나 키우느라 학원비에 과외비에 등골이 휘어. 근데 동선에는 애도 없어서 돈 나갈 데도 없잖아.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안 그래도 돈 모으기만 해서 뭐하냐고
이럴 때 시어머니 호강시켜드리는 거지. 형님, 저 학원 파트타임 뛰면서 겨우. 어쨌든 예약은 다 끝났고 결제는 동서가 해. 형님은 제 말을 싹둑 자르며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어머님 기분은 다 맞춰놨으니까 돈은 동선이가 내는 게 맞지. 안 그래? 생색은 자기가 다 내고 그 어마어마한 비용은 저한테 떠넘기겠다는 막무가내 태도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죠. 저는 기가 막혀서 옆에 앉은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장 거절해.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걸 내. 당장 안 된다고 말해. 제 눈빛은 거의 불을 뿜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간절한 시선을 슬금슬금 피하기만 했어요. 남편의 눈동자는 쉼없이 흔들리며 맞은편에 앉은 형수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설마 못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 형님이 쐐기를 박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흠칫 놀라더니 목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우리가, 여보. 제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남편은 제 허벅지를 손으로 꾹 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해야지. 형수님,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어머, 역시 우리 서방님밖에 없다니까. 동서 서방님이 낸다니까 맘 편히 준비해줘. 형님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 10년 동안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카페에 흐르던 잔잔한 재즈 음악 소리조차 윙윙거리는 이명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침묵뿐이었죠. 운전대를 잡은 남편은 제 눈치만 보며 연신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그 찌질한 모습에 결국 억눌렀던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미쳤어? 여보, 진정하고 내 말 좀. 당장 차 세워. 제가 악을 쓰자 남편이 갓길에 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2천만 원이 장난이야? 아니, 나는 우리한테 지금 2천만 원이 어딨냐고. 남편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럼? 뭐? 형수님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거절해? 거절을 못해서 그 돈을 우리가 내자고? 형리가 요즘 많이 힘들대잖아. 그래서 형 힘든 걸 왜 우리가 책임지는데?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는 저를 향해 남편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계속 학원 알바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 있잖아. 그거 보태고 내가 좀 더 일하면 될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리끝까지 솟구치던 뜨거운 분노가 거짓말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 들었죠. 나중에 작게라도 내 공부방을 차려보려고 악착같이 안 쓰고 안 입으며 모은 피 같은 비상금이었어요. 그걸 자기 형수 체면 살려주는 데 쓰자고 저렇게 쉽게 말하다니요. 옆자리에 앉은 이 남자와 이 남자의 뒤에 버티고 있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오만 정이 남김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 알았어. 진짜? 당신이 내줄 거야? 화색이 도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거실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간밤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제 머릿속은 온통 차가운 이성으로만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어제 카페에서 슬쩍 외워두었던 여행사 이름을 떠올리며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지중해 크루즈 패키지 예약건 확인 좀 하려고요. 예약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말숙이요. 시어머니의 이름을 대자 상담원이 잠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세 분 예약되어 있으시네요. 결제 기한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해당 상품은 특가 패키지라 결제 기한이 엄격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자정까지 미입금 시 시스템상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됩니다. 자동 취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저도 모르게 입술 사이로 비릿한 미소가 새어나왔습니다. 금요일 자정까지 미입금 시 자동 취소.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완벽한 확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 연락처를 뒤져 큰형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낭창낭창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동서 웬일이야? 저는 최대한 숨을 죽이고 가장 순종적인 며느리의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형님, 어제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유, 놀랄만도 하지. 금액이 좀 크긴 하잖아. 네. 남편이랑 상의해봤는데 저희가 결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머, 진짜? 네. 제가 금요일까지 여행사에 입금할게요. 역시 우리 동서 최고네. 어머님한테는 내가 동서 칭찬 아주 듬뿍 해놓을게. 수화기 너머로 형님의 숨길 수 없는 콧노래 소리와 승리감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네, 형님. 끊을게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제 명의로 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숫자가 찍힌 잔액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죠. 그동안 시댁에 호구 잡혀 사느라 정작 제 친정 엄마에게는 번듯한 식사 한 끼 제대로 대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낡고 좁은 집에서 고생만 하시던 우리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여행 앱을 켜고 목적지를 제주도로 설정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가장 비싸고 화려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을 검색했죠. 평소 같았으면 손이 덜덜 떨려 감히 클릭조차 못했을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최고급 스위트룸 일정에 조식과 저녁 다이닝 코스까지 꽉꽉 채워 남편 몰래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경쾌한 알림창이 떴습니다. 내 젊음을 갈아 넣어 만든 이 돈은 나를 깎아내리기 바쁜 시댁이 아니라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를 위해 쓰여야 마땅했습니다.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거대한 돌덩이 하나가 시원하게 깨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행사에서 말한 미입금 시 자동 취소에 바로 그날이었죠.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보. 응, 왜? 오늘 입금하는 거 맞지? 불안하게 흔들리는 남편의 눈동자를 보며 저는 태연하게 거울 앞을 지나쳤습니다. 응, 오늘 돈 입금할게. 걱정하지 말고 출근해. 고마워 여보. 내가 나중에 몇 배로 다 갚을게. 진짜 다행이다. 남편은 그제야 안도한 듯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거렸습니다. 형수님한테도 입금한다고 잘 말했다며? 우리 여보가 최고야. 속도 없는 그 해맑은 미소를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가운 코웃음을 쳤습니다. 늦겠다. 빨리 나가. 다녀올게.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안방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미리 챙겨둔 엄마와 제 옷가지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죠. 손잡이를 길게 빼서 쥐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삐릭하고 도어락이 잠기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알 수 없는 묘한 해방감이 짜릿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10년 동안 저를 옥죄고 있던 거대한 족쇄 하나가 풀려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 엄마에게 향했습니다. 평생 글을 쓰시겠다고 그 좁고 퀴퀴한 지하실 방에서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캐리어를 끌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엄마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무슨 제주도야? 너 학원 일은 어쩌고? 엄마, 나 며칠 휴가 냈어.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돈도 없을 텐데 비싸게 무슨 여행이니? 손사래를 치는 엄마의 거칠어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내미가 돈 팍팍 쓰겠다는데 왜 거절해? 빨리 겉옷만 챙겨서 나와. 제 억지에 못 이겨 따라 나서면서도 엄마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저 딸과의 여행이 좋아 어린아이처럼 설레하는 엄마의 뒷모습.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도착한 제주도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미리 예약해둔 최고급 호텔에 도착했죠.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스위트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객실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그림 같은 제주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감돌았어요. 세상에 여기가 다 우리 방이라고? 엄마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서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응, 엄마. 여기서 우리 푹 쉬다 가는 거야. 아이고, 내 딸 덕에 이런 데를 다 와본다. 살다 보니 이런 호사도 다 누려보네. 엄마는 대리석 바닥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푹신한 소파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 제 가슴 한구석이 날카롭게 저려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체 무얼 위해 그토록 멍청하게 살았던 걸까요? 시어머니 생신상에는 몇십만 원짜리 최고급 한정식을 대령하면서 우리 엄마 생일에는 근처 고깃집에서 대충 밥 한 끼 사드린 게 전부였습니다. 내가 미쳤었지. 진짜 바보 천치처럼 살았어. 테라스로 나가 부서지는 파도를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철저하게 후회했습니다. 바닷바람에 스치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굳이 닦아내지 않았어요. 이 눈물은 지난 10년의 호구 같았던 제 모습과 영원히 작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시댁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오직 나 자신과 우리 엄마만을 위해 살겠다고 차갑고도 단단하게 각성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뉘엿뉘엿 지고 어느새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최고급 호텔에서의 달콤한 휴식을 즐긴 뒤 저는 엄마를 모시고 유명한 흑돼지 전문점으로 향했죠. 창밖으로는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테이블 위에서는 두툼한 흑돼지가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기 타기 전에 어서 드세요. 아이고, 두께가 엄청나네. 한 점 드셔보세요. 입에서 살살 녹을 테니까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으시더니 이내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어머머, 진짜 솜사탕처럼 녹아 없어지네. 내가 평생 먹어본 돼지고기 중에 제일 맛있다, 예. 그쵸? 여기 엄청 비싸고 유명한 곳이에요. 많이 드세요, 엄마. 그래, 우리 딸 덕분에 내 입이 다 호강을 누린다. 저는 가볍게 소주병을 들어 엄마의 빈 잔을 채워드렸습니다. 짠! 엄마, 앞으로는 좋은 것만 보고 맛있는 것만 드시면서 건강하게 사세요. 그래, 너도 짠하자.
경쾌하게 부딪히는 유리잔 소리가 제주의 밤 공기를 가르고 퍼져나갔습니다. 달콤하고 쌉싸름한 소주 한 잔을 털어넣으니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서울에 두고 온 남편이나 저를 호구 취급하던 시댁 식구들에 대한 생각은 이미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저와 우리 엄마 두 사람만의 완벽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 웃고 떠들며 식사를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징징거리는 진동 소리가 불판에 고기 굽는 소리를 뚫고 나올 만큼 요란했죠. 무심코 액정을 내려다본 저는 하마터면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커다랗게 떠있는 발신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거든요. 저는 고기를 자르던 가위를 내려놓고 액정만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전화는 끊어질 듯 하다가 다시 울리고 또 끊어졌다가 곧바로 다시 울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순식간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10통, 20통을 넘어 빨간색 알림 배지로 쌓여가고 있었죠. 시어머니라는 글자 밑으로 큰형님의 이름도 번갈아가며 미친 듯이 화면을 번쩍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완벽하게 직감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 예약자인 시어머니나 며느리 번호를 남겨두었을 형님의 휴대폰으로 미입금으로 인한 자동 취소 안내 문자가 날아갔을 게 뻔했죠. 크루즈 여행 간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해놨을 텐데 청천벽력 같은 취소 문자를 받고 얼마나 길길이 날뛰고 있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얘, 전화 온 거 아니니? 왜 안 받아?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휴대폰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불안해하시는 엄마를 향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저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요. 그래, 얼른 받아봐라. 아니다, 그냥 여기서 받을게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깊게 내쉬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드디어 지난 10년의 억울함을 시원하게 갚아줄 때가 온 겁니다. 전투 준비를 마친 장수처럼 비장한 손길로 미친 듯이 울려대는 휴대폰의 통화 연결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스피커폰 버튼까지 한 번 더 터치했죠. 여보세요. 제 차분한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휴대폰 스피커를 찍고 나올 듯한 시어머니의 귀청 떨어지는 고함 소리가 제주의 고요한 밤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스피커폰을 뚫고 터져나온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쌈을 싸시던 엄마가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엄마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셨지만 저는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웃어 보였죠. 어머니,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제가 한없이 느긋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자 수화기 너머의 시어머니는 더욱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그 소리가 입에서 나와. 너 돈 안 내고 뭐 했어? 여행사에서 미입금으로 예약 취소됐다고 연락 왔잖아. 시어머니의 숨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곁에서 누군가 부스럭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 형님도 함께 있는 게 틀림없었죠. 내가 며칠을 동네방네 숙자한테까지 다 자랑을 해놨는데 이제 와서 취소가 되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진정하게 생겼어. 네 형님이 분명히 네가 돈 다 내기로 했다고 나한테 말했단 말이다.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제 입가에는 저절로 짜릿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세상에서 가장 놀란 며느리인 척 아주 천연덕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네가 돈 낸다고 해놓고 뒤통수를 쳐서 취소가 됐잖아. 어머, 어머니. 단단히 오해를 하셨네요. 저는 일부러 한 박자 쉬고 아주 또박또박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지난번 생신 때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큰형님이 분명 어머니 보내드린다고 큰 소리 뻥뻥 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건 그런데 나중에 네 형님이 다시 말하기를 어머니도 참 형님이 어머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생색은 다 내놓고 뒤로 저한테 2천만 원짜리 청구서를 들이밀더라고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간 당황한 듯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파트타임 강사로 일하는 저한테 2천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저 그럴 돈 없는 거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시어머니가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 기세를 몰아 완벽하게 전세를 역전시킬 쐐기를 박았죠. 제가 분명히 형님한테 돈 없어서 입금 못한다고 형님이 약속하셨으니 형님이 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지만 저를 속이고 호구 취급했던 형님에게 이 정도 반격은 애교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한테 돈 다 떠넘기려다 안 되니까 형님이 중간에서 어머니한테 장난치신 거네요. 장난? 네, 어머니. 제가 낸다고 형님이 뻔뻔하게 거짓말하신 거예요. 어머니 크루즈 여행 못 가시는 건 다 형님 탓이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스피커폰 너머로 쥐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가 지금쯤 형님을 향해 꽂히고 있을 테죠. 몇 초의 숨막히는 침묵이 지나고 드디어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동서, 너 지금 미쳤어. 형님의 다급하고 당황한 목소리가 처절하게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언제나 여유롭고 고상한 척하던 형님의 목소리가 닥쳤던 개처럼 우스꽝스럽게 갈라져 있었죠. 저는 맞은편에 앉아 턱을 빼고 구경하던 엄마를 향해 통쾌한 윙크를 날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묵혀둔 체증이 한 방에 뻥 뚫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서, 너 지금 미쳤어. 수화기를 찢을 듯한 형님의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오자 저는 픽하고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이 어찌나 우스운지 몰라요. 제가 다시 입을 열어 형님의 속을 더 긁어주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수화기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거칠어지더니 누군가 전화를 획 뺏어드는 소리가 났죠. 재수 씨,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바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항상 거들먹거리며 뒷짐만 지고 있던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버님, 옆에 계셨네요? 방금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묻잖아. 당신이 재수 씨한테 그 큰 돈을 결제하라고 시켰어. 아주버님이 저에게 묻는가 싶더니 곧바로 옆에 있는 형님을 향해 윽박 지르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여보. 동서가 지금 미쳐서 헛소리하는 거야. 형님이 다급하게 변명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애쓰는 목소리가 애처롭기까지 했죠. 어머니, 들으셨죠? 형님은 끝까지 저렇게 발뺌만 하시네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즐거워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잔을 가볍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오늘을 위해 아껴두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어요. 아주버님, 지금 고작 크루즈 여행 대금 떠넘긴 걸로 놀라시면 안 되죠. 형님이 중간에서 가로챈 게 그 크루즈 돈만이 아니거든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주버님이 어머님 용돈 하시라고 매달 형님한테 주신 50만 원이요. 설마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쩍 갈라졌습니다. 저는 통쾌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쐐기를 박아 넣었죠. 그거 어머님 한 번도 못 받으셨대요. 뭐라고? 지난번 어머님 생신날 식당 화장실에서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용돈 한 푼 못 받는다고 푸념하시는 거 제가 똑똑히 들었거든요. 야, 동서. 너 당장 입 안 다물어. 형님이 미친 듯이 악을 쓰며 끼어들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주버님이 매달 보낸 그 50만 원, 어머니한테는 단 한 푼도 안 갔어요. 다 형님이 뒤로 삥땅 치신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말이 완전히 끝나기가 무섭게 스피커폰 너머에서 엄청난 비명이 터져나왔죠. 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경악에 찬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귓가를 강타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큰 며느리가 내 등골을 빼먹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짐승의 포효 같은 아주버님의 사자후가 폭발했죠. 이 여편니가 미쳤나? 감히 내 돈을 가로채고 우리 어머니를 속여.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 당장 그 돈 다 어디다 썼는지 말 못해. 우당탕탕. 쨍그랑. 무언가 무거운 가구가 넘어지고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제주도의 밤하늘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 여보 잘못했어. 이 도둑년아. 당장 집에서 나가. 형님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아주버님의 욕설, 그리고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한데 뒤엉켜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죠. 저는 테이블에 턱을 괜 채 그 스펙터클한 초토화 현장을 라디오 연속극 듣듯이 감상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우리 엄마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리셨어요. 엄마, 고기 식는다. 빨리 드세요. 저는 엄마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해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아수라장이 생중계되고 있는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죠. 저들의 불행이, 저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끔찍한 파국이 제게는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아, 살려줘. 수화기 너머에서 한층 더 격렬해진 비명소리가 들려올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휴대폰의 빨간색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뚜뚜뚜. 거짓말처럼 요란했던 소음이 뚝 끊기고 다시 평화로운 제주의 파도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눈부신 아침 햇살이 하얀 침구 위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간밤의 수화기 너머로 그 엄청난 아수라장을 생중계로 듣고도 저는 아주 깊고 단잠을 잤죠. 눈을 뜨자마자 귓가를 간지럽히는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어찌나 평화롭던지요. 옆자리를 보니 친정엄마는 아직 세상 모르고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평생을 좁고 퀴퀴한 지하실 방에서 선잠을 주무시던 엄마였습니다. 이렇게 티 없이 편안한 얼굴로 주무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하면서도 후련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시원한 아침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며 기지개를 켰죠.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보고 있자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마저 모두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엎어두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예상대로 알림창이 폭발할 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만 무려 50통이 넘게 찍혀 있었죠. 카카오톡 메시지도 수십 개가 쌓여 있었고 음성 메시지도 여러 건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젯밤 시댁이 발칵 뒤집힌 후 남편도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사색이 되어 저를 미친 듯이 찾은 게 분명했어요. 저는 여유롭게 캡슐 커피 한 잔을 타서 푹신한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긋하고 여유로운 손길로 남편이 남긴 음성 메시지 재생 버튼을 눌렀죠. 여보, 나야.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대체 어디 있는 거야? 형네 집 지금 완전 난리 났어. 뻔한 이야기였지만 그 찌질하고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니 절로 입가에 픽하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어젯밤에 뒷목 잡고 쓰러지셔서 응급실 실려가셨대. 그리고 형은 형수랑 당장 이혼한다고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수고 난리가 아니야. 남편은 숨을 헐떡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형수가 어머니 용돈 50만 원씩 가로챈 거 진짜야? 당신이 어제 전화로 그거 다 폭로했다며. 나 진짜 미치겠다. 여보, 당신 제발 전화 좀 받아.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나 너무 무서워, 여보. 음성 메시지는 뚝 하고 끊겼습니다. 그 비굴하게 덜덜 떠는 남편의 목소리를 끝까지 다 듣고도 제 마음은 거대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겠죠. 당장 짐을 싸서 첫 비행기를 타고 달려가 병수발을 들었을 겁니다. 형님네가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상황에서도 눈치를 보며 남편을 위로하고 안절부절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혼 도장을 찍든 말든 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남의 집안일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10년 동안 저를 만만한 호구 취급하며 제 피를 빨아먹던 사람들의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에 속이 다 뻥 뚫릴 지경이었죠. 저는 답답하게 다시 울려대는 남편의 전화벨 소리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아주며 그 징징거리는 소리를 들어줄 인내심 따위는 1g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대신 저는 아주 건조하고 단호한 손놀림으로 문자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구구절절 긴 말이나 변명은 필요 없었어요. 지금 저에게 쥐어진 칼자루가 얼마나 날카롭고 막강한지 남편에게 뼈저리게 확인시켜줄 차례였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동의 없이 형네 일이나 시댁 일에 굽신거리며 호구짓하면 우리는 바로 이혼 도장 찍고 집 내놓을 줄 알아. 딱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 모든 결심과 분노, 그리고 자비 없는 최후 통첩이 서늘하게 담겨 있었죠. 저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 옆에 떠있던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기까지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휴대폰만 붙잡고 제 연락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그리고 곧바로 띠링하는 알림음과 함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명심할게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절대 다시는 형네 일에 안 나설게. 그러니까 제발 화 풀고. 언제 돌아와? 화면에 뜬 그 찌질하고 비굴한 답장을 보며 저는 소리내어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늘 자기 형 앞에서는 설설기면서 저에게는 큰 소리 뻥뻥 치던 찌질한 남편이었습니다. 이혼과 집 매각이라는 현실적인 단어 앞에서는 이렇게 종이 인형처럼 쉽게 무너져 내리는 얄팍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제야 우리 부부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이 완벽하게 바로잡힌 느낌이었어요.
저는 언제 돌아갈 거냐는 남편의 애처로운 질문에는 답장하지 않은 채 휴대폰 전원을 아예 꾹 눌러 꺼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저와 엄마를 위한 이 천국 같은 시간을 즐길 차례니까요. 어느덧 평화로운 제주도에는 기분 좋은 어스름이 깔리고 까만 밤이 찾아왔습니다. 테라스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밤바다는 묵직하고도 신비로운 푸른빛을 띠고 출렁거리고 있었죠. 살랑이는 따뜻한 제주도 밤바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룸서비스로 시킨 시원한 캔맥주와 최고급 호텔식 안주들을 테라스 테이블 위에 화려하게 세팅했어요. 샤워를 마치고 개운한 얼굴로 나온 엄마가 테라스로 걸어 나오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늙어서 매일 밤이 호강이네. 엄마, 이리 와서 푹신한 데 앉아봐요.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게. 그래, 좋다. 이렇게 파도 소리 들으면서 바다 보고 마시는 맥주가 진짜 꿀맛이겠지. 우리는 나란히 테라스 안락 의자에 앉아 짙푸른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0년, 아니 어쩌면 제 평생을 짓누르고 있던 지긋지긋한 마음의 짐들을 모두 시원하게 털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이 홀가분하고 짜릿한 해방감은 세상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낡은 구두를 신고 무시당하며 시댁의 눈치만 보며 굽신거리던 과거의 멍청한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해주는 소중한 엄마가 환하게 웃고 계셨죠. 그리고 제 눈앞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제주의 밤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은 억지로 희생하지 않고 오직 저 자신과 우리 엄마의 행복만을 위해서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엄마, 응, 우리 예쁜 딸. 앞으로 우리 이렇게 자주 좋은데 여행도 다니고 비싸고 맛있는 것도 팍팍 사 먹으면서 즐겁게 살자. 내가 진짜 남부럽지 않게 호강시켜 줄게. 아유, 엄마는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호강하고 있는걸. 내 딸이 세상에서 최고다. 저는 이슬이 맺힌 시원한 캔맥주를 밤하늘을 향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도 소녀처럼 활짝 웃으시며 제 잔을 향해 맥주캔을 힘차게 부딪혀 오셨죠. 짠, 짠, 쨍 하고 부딪히는 경쾌하고 짜릿한 쇳소리가 제주의 고요한 밤하늘로 시원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켜자 톡 쏘는 탄산이 목젖을 타고 넘어가며 가슴속 깊은 곳까지 뻥 뚫어주는 것 같았어요. 내일 당장의 시댁일이나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승리의 밤이었습니다. 저의 눈부시고 당당한 새로운 인생이 가장 통쾌하게 시작되는 아름다운 제주의 푸른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싹 내려가는 완벽한 사이다 결말이었죠? 오늘 사연자분처럼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나를 위한 삶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연자분의 통쾌하고 멋진 새 출발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신다면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매일 속이 뻥 뚫리는 기막힌 사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만의 통쾌한 경험담이나 사연자분을 향한 따뜻한 응원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찰진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